코스닥 지수가 어제 역사적인 900선 돌파를 이뤄냈습니다. 연초부터 활황세를 보였던 코스닥이 과연 1000선까지 갈 것인지 여기서 꺾이게 될 것인지 주목이 되는데요. 세계파이낸스의 장영일 기자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지금은 약간 주춤한 모습 896포인트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900선 돌파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어제 코스닥이 900선을 이제 16만에 넘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코스닥 지수가 유례없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기업 이익 개선폭을 빠르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코스닥 전체 시장 기업들의 그 이익 개선으로 설명이 충분히 되는데요. 예. 2016년 대비 2017년 코스닥 기업의 순이익 증가율이 76%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6년 말 그 코스닥 지수가 631포인트였는데요. 예. 이 지수가 1000포인트에 도달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예, 그렇군요. 정부가 11일 발표한 코스닥 활성화 대책도 촉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주들을 중심으로 일부 종목들의 경우 투기적인 거래로 코스닥 시장이 불균형적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도 부인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화면을 보니까 작년이죠. 지난해에 1월 2일 날 632포인트였는데 어제 1월 16일 날 901포인트를 넘은 걸 보면 300포인트 가까이 지금 오른 모습인데 그동안에 수급이 굉장히 많이 몰렸던 코스닥의 이 바이오주, 제약주 같은 곳에 업종 쏠림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상당히 있었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어제 900선을 넘는 과정에서 예. 대장주인 셀트리온 등이 약세를 보였음에도 900선을 넘은 것은 상당히 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군요. 수급이 이제 제약, 바이오 이외 화학이나 반도체 등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예. 하지만 여전히 셀트리온, 삼총사 등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쏠림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고 봐야 예. 되는데요. 지금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의 종목 중 7개의 종목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입니다. 그렇군요. 그 중에서도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1위가 셀트리온이고 그 2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예. 그 3위가 신라젠, 또 4위가 바이로메드인데 모두 제약 기업입니다. 그렇습니다. 6위도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들 5개 기업의 시총 비중이 총 25% 정도를 달할 정도로 쏠림 현상이 좀 큰 상황입니다. 예.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11일 이후에 예. 제약 업종과 그 대형주 중심으로 구성된 코스닥 150 지수가 각각 15% 정도 급등을 했는데요. 예. 같은 기간에 운송 등 상당수 다른 업종 지수는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내리거나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소형주 지수도 0.18%나 떨어졌습니다. 예. 일단은 셀트리온이 굉장히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코스닥 시장의 현재 상황인데 코스닥에서 이 셀트리온이 나가지 않습니까?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당연하게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지적이 또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코스닥 상승분의 그 대부분을 살펴보면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등 이 3사에 의한 것으로 예. 지수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의 그 상승분 대부분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담당했던 것처럼 이들 3사에 대한 지수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몰려 있다, 그죠? 네. 예. 이들 3사를 제외할 경우에는 코스닥 지수는 아직 700선에 머물러 있을 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 셀트리온 계열 3사를 제외한 코스닥 지수는 15일 기준 698.70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셀트리온이 2월 중순에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하게 되는데요. 예. 셀트리온은 작년 9월 말 주주 임시총회에서 코스피로의 이전 상장을 결정했고 이때부터 3달이 조금 넘는 기간 주가가 110% 정도 상승했습니다. 예. 이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이전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이 코스닥의 이제 급등세는 속도 조절이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또 지난해부터 얘기해오면서 발표를 이제 했습니다. 이 코스닥 활성화 대책 지수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당분간은 반짝 네. 예. 반짝 효과를 줄 것 같지만 예. 지수의 상승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코스닥 활성화 정책은 비단 이 문재인 정부만 한 것이 아니고요. 역대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놨었는데요. 어떤 정부에서는 코스닥이 오르고 어떤 정부에서는 안 오르고 한 것은 정책이 잘못됐다거나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코스닥이 잘 나가고 이유는 단히 운이 좋게도 지금 경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라든지 자본시장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겠다 3대 이 목표를 코스닥 활성화 방안으로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데 문제는 코스닥이 이렇게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데 물론 오늘은 좀 내렸습니다만 개인들의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게 좀 지적사항으로 좀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올해 그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이 1.66%에 불과했는데요. 1.66%요. 네. 그 반대로 기관이 제일 많이 산 상위 10개 종목은 예. 수익률이 20% 가까이 됐고요. 예.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16.26%의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예. 이렇게 수익률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뭐 정보력과 자금력의 차이입니다. 네. 개인들은 이 차익 실현을 하고 싶어도 매도 시점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주가 조정을 자금력과 이 정보력이 뛰어난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하는 바람에 이 속절없이 당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개미들이 많이 사는 종목들은 리포트가 없다는 얘기도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습니다. 시총 4위인 신라제는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도 제시하지 못할 정도로 정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코스닥 그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것과 더불어서 이 증권사들도 코스닥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를 좀 많이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취재 기자들이 보통 이제 증권사로부터 보고서를 매일 받게 되는데 거기 보면 코스피 위주의 종목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종목들 개인들과 좀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 파이낸스의 장윤 기자와 함께 이 코스닥 활성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